다가구의 희소성이 더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다가구 물건 어떻게 알아보고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다가구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낙찰받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경매 물건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가구 물건을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연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액이라서 소액 아파트 또는 서울 빌라로 낙찰받고 팔고 하시면서 낙팔하면서 투자금을 또 열심히 불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목표는 다가구로 현금으로 월 500만 원 만들기 또는 월 1000만 원 만들기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끈을 놓지 말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 다가구의 희소성이 더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아, 다가구 나 너무 하고 싶고 좋은지 알겠는데 처음에 다가구 물건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다가구 물건이 나와서 발견을 했어요. 그 물건지 주변으로 가서 뺑뺑 돌다가 부동산 한 군데 정도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대충 물어보고 그리고 대충 그냥 입찰가를 써서 매번 폐차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다가구 물건 정말 현실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알아보고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연쌤과 함께 진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매지에서 다가구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경매지에서 여기 경매 검색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종합 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 물건 종류 있죠? 물건 종류 복수 선택이 가능하니까 복수 선택 눌러주시고요. 다가구 여기 있죠? 다가구. 또 여러분 근린주택이 뭐죠?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층으로는 주거로 되어 있는 그런 다가구 물건을 상가주택 또는 근린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상업용 전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근린시설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숙박시설에도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검색을 딱 누르면은요, 이제 이 경매 물건 중에서 다가구에 관련된 건물들이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근린시설, 숙박시설도 같이 체킹을 하라고 했는데 왜 체킹을 해야 하냐면 우리 혹시 용도가요,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을 또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물건은 고시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근린시설, 숙박시설, 다가구, 근린주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 종류에 섞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용도에 고시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물건은 고시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다가구 물건들을 쭉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1번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최저가만 보고 물건을 선택하지 마세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시세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세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 제가 4가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매 가격입니다. 단순하게 매매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 건물은 얼마, 이 건물은 얼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건물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함께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요, 입지, 그리고 연식, 가구수,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컨디션 상태 등등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흡수된 것이 매매 가격이에요. 자, 매매 가격이 15억 똑같은데요. 대지 평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가구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연식이나 입지가 다르거나 컨디션 상태, 주차장 상태가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매매가 얼마로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이럴 때는 또 평당가도 계산을 해야 하고 이 연식에 이 정도 가구수에 이 정도 대지 평수, 이 정도 건평, 이 정도 컨디션이기 때문에 얼마이구나. 이 물건은 아까 이 물건보다는 조금 연식이 떨어지지만 대지 평수가 굉장히 넓고
입지가 좋구나,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비교를 해서 평당가를 구하셔야 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다? 매매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 매매 가격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반드시 확인해서 평당가를 구해보셔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반드시 조사하셔야 돼요. 다가구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이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대료를 조사를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냥 임대료 500에 30, 500에 50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룸 구성마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와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다가구 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가구 또는 입지가 별로 안 좋은 다가구, 옵션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의 임대료를 조사하시고요. 또 반대되는 연식이 10년 이내이면서 쾌적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입지도 좋고 옵션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런 다가구의 임대료를 함께 조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 경매 물건과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임대료 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만약에 건물주의 입장에서 임대료 조사를 하는 것하고 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료 조사를 하는 거와 이 임대료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 조사를 하면 굉장히 임대료가 높아요. 근데 또 임차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면 그 정도 주지 않아도 쾌적하고 괜찮은 방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이 또 서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얼마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 하고, 입장이 건물주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과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 같이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공실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공실률을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의 공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경매 물건은 공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임차인들의 경우에 이 해당 경매 물건에 임차를 들어오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사하고 있는 이 다가구 건물 주변에 다른 다가구 건물들의 공실이 있다라면 내가 이 다가구를 낙찰받았을 때 내 건물도 공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연쌤과 함께하는 우리 교육생분들이 보통 다가구를 낙찰받으면 한 달 만에 임대를 완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사들을 명확하게 하고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매매가까지 결정이 되죠. 공실이 하나 두 개 있다면 이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의 다가구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왜 공실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또 다시는 분이 있으세요. 사실 여러분 이거 연예인 걱정이에요. 돈을 지금 벌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대기 수요자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쳐나는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또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세연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건물 주변에 공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임장에 가시면 다가구 건물의 임대문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들이 아마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전화하셔서 빈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보통은 없어요 라든지 있어요 라든지 아마 대답을 해주시겠죠, 건물주가. 그랬을 때 그 빈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조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는 사실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세연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은 과거의 거래 내역입니다. 다가구는 아파트나 빌라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 몇 년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더라면 내가 낙찰받은 다가구도 몇 년 동안 거래 내역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이런 다가구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확인하실 때는요, 과거에 이 동네에 거래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또 모르세요. 물론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정보를 또 입수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쉽고 간단하게 손품으로 확인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밸류맵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밸류맵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란에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갈 다가구 물건의 지역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최근에 또 월세 1,000만 원 받아서 벤츠 타는 또 그런 내용의 영상이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림동 쪽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림동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빼곡하게 뭐가 막 떠 있죠. 보시면 이 빨간 색깔 매매로 되어 있는 건지 매매 물건이 나온 거예요. 매매 물건 접수가 된 거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거래가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바로 보이네요. 위에 물건 종류가 있고요. 거래된 연도가 나오거든요. 신림동 부근으로 해서 다가구 물건이 찾아볼게요. 다가구 찾아보세요, 여러분. 2009년도, 이건 좀 오래됐어요. 자, 그럼 최근에 한번 거래된 거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거래 연도를 누르시고요. 2023년, 2024년 정말 최근 것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래도 이렇게 떠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23년 27억 9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다가구 물건이 거래된 게 2023년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2023년도에 31억 1천만 원으로 거래가 된 내역이 있네요. 네, 또 한번 볼게요. 요 정도는 조금 너무 작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도 27억 9천으로 2023년도에 또 거래가 됐고, 2023년도 9억 1천, 요거는 다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좀 연식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자, 아까 27억 요거 한번 볼까요? 최근 거. 네, 최근 거 눌러보시면 이게 정보가 뜨는데, 대지 면적이 몇 평이고 건물 면적이 몇 평이며 거래 시점이 언제이며 토지 단가, 평당가죠. 건물 평당가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 사용 승인이 구축이네요. 그죠? 구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가구 물건, 낙찰받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물건들, 정말 딱 4가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매가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세 번째는 공실률, 네 번째는 과거의 거래 내역입니다. 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요. 놓치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입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액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보통은요,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연쌤은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다가구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이 소중한 작은 투자금 얼른 불려서 나도 월세 받는 다가구 건물주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돈이 따라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